사카모토 료마의 뜨거운 질주. 시대를 앞서간 풍운하 사카모토 료마의 뜨거운 질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866년의 어느 으슥한 밤, 교토의 여관 테라다야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한 사내의 방으로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소리 없이 들이닥칩니다. 보통의 사무라이라면 그 즉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칼을 뽑아들었겠죠. 하지만 이 남자, 사카모토 료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신문물, S&W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전율 돋는 순간이었죠. 피가 튀는 난전 속에서 그는 손가락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서도 끝내 탈출에 성공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통적인 수동 방식을 고집하는 업계에서 홀로 최첨단 AI 기술을 들고 나와 판을 뒤흔든 혁신가의 모습 아닐까요? 이 짜릿한 탈출극은 료마라는 인물이 가진 실용주의와 유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풍운하가 어떻게 일본의 지도를 새로 그렸는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두 거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츠마와 조슈였죠. 요즘으로 치면 도저히 협쳐질 수 없는 극단적인 정적이나 사활을 걸고 싸우는 라이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지 않으면 일본은 서구 열강의 먹잇감이 될 위기였습니다. 료마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발로 뛰었습니다. 당신들이 싸우는 동안 일본은 사라질 것이라며 호소했죠. 결국 1866년 두 세력은 역사적인 사초동맹을 맺습니다. 료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 자리는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로 다른 생태계를 연결한 플랫폼 커넥터였던 셈입니다. 공은 남에게 돌리고 실리는 국가가 챙긴다는 그의 철학. 현대의 경영자들이 꼭 배워야 할 덕목 아닐까요? 여러분, 료마가 단순히 칼만 쓰는 혁명가인 줄 아셨나요? 사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벤처기업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무역회사이자 주식회사인 가메야마 조합, 훗날의 카이엔타이를 세웠습니다. 사무라이가 장사를 한다니 당시로선 가문의 수치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죠. 하지만 료마는 돈과 물자가 돌아야 나라도 산다는 자본주의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증기선을 들여오고 총기와 탄약을 거래하며 혁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타트업을 창업해 국가 인프라를 바꾼 겁니다. 칼 대신 장부를 든 사무라이, 그 파격적인 발상이 일본 근대화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료마의 인생을 바꾼 기막힌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료마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가치 가이슈를 매국노라 생각해서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치 가이슈는 자신을 죽이러 온 료마를 앉혀놓고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바다 너머 세상을 봐야 한다는 가치의 한마디에 료마는 그 자리에서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고집을 버리고 배움을 청하는 유연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사고가 료마를 평범한 칼잡이에서 국가적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1867년 요동치는 바다 위 배 안에서 료마는 일본의 미래를 결정질 8가지 조항을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충8책이었죠. 대정봉환, 막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줘, 의회 설립, 관지 개혁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내전보다는 평화적인 권력 이안을 꿈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는 손자병법의 진리를 국가 설계에 대입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가의 헌법 초안을 흔들리는 배 위 홀로 써내려가는 천재적인 전략가 혹은 기획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료마의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에피소드는 그의 아내 오료와의 이야기입니다. 테라다야 습격 사건 때 오료는 목격 중이던 중 적이 침입했다는 것을 알고 알몸에 겉옷만 걸친 채로 달려와 료마에게 위기를 알렸습니다. 료마는 생명의 은인인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죠. 사건 이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두 사람은 가고시마의 온천으로 떠나는데 이것이 일본 역사상 최초의 신혼여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친 혁명의 길 위에서도 아내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즐거워했던 료마. 그는 차가운 정치꾼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료마는 고치현 토사번의 하급 무사였던 고시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신분제가 엄격해서 하급 무사는 상급 무사에게 길을 내줘야 했고 말도 제대로 섞지 못했습니다. 료마는 이 불합리한 신분 질서에 가슴 깊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번을 탈출한 것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옥매는 계급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사카모토 료마다. 그 이상의 신분이 필요 없다. 는 당당함.
요즘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흙수저 논리에 지친 청년들에게 료마의 외침은 시대를 초월한 위로가 됩니다. 당시 자신이 속한 지역을 허락 없이 떠나는 탈번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대죄였습니다. 료마가 집을 떠날 때 그의 누나 오토메는 동생의 뜻을 지지하며 가문의 보검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효도보다는 큰 충성을, 가문의 안녕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이 선택의 순간에 료마가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개인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독한 방랑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일본 전체를 구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때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료마는 유독 새로운 물건을 좋아했습니다. 권총뿐만 아니라 가죽 구두를 즐겨 신었고 안경을 썼고 당시로선 신기했던 향수를 뿌려기도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포즈의 사진이 남게 되었죠. 그는 외면만 서양을 흉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합리주의를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낡은 칼을 버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867년 11월 15일 자신의 33번째 생일잔 밤에 료마는 교토의 여관 오미야에서 친구 나카오카 신타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객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는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마에 치명상을 입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새로운 일본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새로운 세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죠. 료마가 살아있었다면 일본의 근대는 훨씬 덜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는 탄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료마의 업적을 요즘 감각으로 비유하자면 그는 뛰어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사츠마와 조슈라는 거대 자본과 인재를 매칭해 사초동맹이라는 유니콘을 만들고 가메야마 조잡이라는 수익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죠. 정보가 힘인 시대에 전국을 누비며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했던 그의 모습은 현대의 네트워크 리더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료마는 엄청난 편지광이었습니다. 누나 오토메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무뚝뚝한 사무라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누나,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같은 소소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소통왕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시대를 고민하는 철학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합니다. 우리가 료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민하고 외로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야스가 끈질기게 참고 기다려 시스템을 완성한 관리형 리더였다면 료마는 판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창조형 리더였습니다. 이에야스가 1260년에 안정을 만들었다면 료마는 그 정체된 안정을 깨고 일본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위대한 인물이지만 료마에게는 이에야스에게 없는 낭만과 파격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는 료마의 태도는 역동적인 현대사회에 더 큰 영감을 줍니다. 료마가 세운 카이엔타이는 그의 사후 이와사키 야타로에 의해 인수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미쓰비시 그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정신이 현대 일본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 셈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경제관을 바꿨습니다. 사무라이도 장사를 통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본이 상업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을 다시 세탁하고 싶다. 가슴을 울리는 너로. 흐릿해진 일본을 다시 세탁하고 싶다. 료마가 편지에 남긴 이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부패하고 정체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그의 의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혹시 세탁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 료마의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씻어내고 있습니까? 리더의 조건, 공을 탐하지 않는 마음. 사초동맹을 맺고 대정봉환을 이끌어냈을 때 료마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쿠에서 실무를 조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연결했을 뿐입니다. 성공의 공을 가로채려 싸우는 요즘 세상에서 료마의 무욕은 더욱 빛납니다. 이름은 남지 않아도 뜻은 남는다는 그의 삶의 궤적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료마의 위대함, 경계를 허무는 통합의 힘. 료마는 토사 번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일본인이라 불렀습니다. 번 지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를 생각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죠.
지역 감정, 세대 갈등으로 나뉜 현대사회에서 료마의 통합 정신은 반드시 배워야 할 보물입니다. 적과 아군을 나누기보다 우리라는 가치를 찾아냈던 그의 넓은 가심이 그립습니다. 료마의 약정,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 물론 료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 문제로 고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 동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다가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것이 암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약점들조차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신이 아니라 실수하고 아파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료마.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더 가깝게 느낍니다. 료마가 꿈꾼 미래, 민주주의의 여명. 료마가 쓴 선중팔책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왕이나 장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원했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다음 세상에는 내가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평등한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가슴 속에도 료마가 있습니까? 사카모토 료마는 33살이라는 짧은 생을 불꽃처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불꽃은 일본의 근대화라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료마처럼 넓은 세상을 꿈꾸고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며 낡은 관습을 깨트릴 용기가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 하루 료마의 그 당당한 걸음걸이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